네, 진짜 뭐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부에서는 작년 이맘때였죠. 네. 그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부터 미국이 민간 택배 업체인 페덱스를 통해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그 한국의 오산 기지에 실험실에 배송을 해서 실험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제 큰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좀 뭐 수습이 됐나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얘기들이 또 최근 한 달 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5월 중순이었죠. 이제 JTBC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피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피터 프로그램이 그 합동 주한미군 통합 인식 프로그램인데 그 약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생화학전 대비 계획입니다. 생화학전 한국 내에서 생화학전 대비 계획인데 이걸 뭐 그 영어 약자할 때 와서 이제 보통 주피터라고 이제 표현을 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그 관할하고 있는 에지우주 그 생화학센터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JTBC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주목할 만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이 주피터 프로그램에 지카 바이러스의 탐지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를 JTBC에서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특히 이제 곧 있으면 그 열리는 브라질 그 올림픽을 앞두고 지카 바이러스 지금 올림픽 취소 한 해 만에 뭐 여기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뭐 소두증, 그러니까 이제 이 태아의 이 기형을 유발하는 이런 어떤 이제 아주 악성 바이러스, 고위험 병원균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 실험을 그것도 서울 한복판인 용산에서 하기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그 의혹이 지금 깔끔하게 그 가시기도 전에 주피터 프로그램을 또 부산에도 추가로 하기로 했다. 부산의 미군 기지에서. 예, 그 부산 제8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 험플인가요? 예, 근데 그것도 미군 기지 안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부산 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부산에 있는 부산항의 제8부두가 미군 전용 군사시설이잖아요. 이제 군사용 그 부두인데 여기에도 이제 주피터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세 곳입니다. 서울 용산, 이건 미 육군 관할이고, 네. 그 다음에 오산 공군기지. 오산 공군기지는 오산에 있는 게 아니라 평택시에 있죠. 예. 오산 시민들이 꼭 좀 강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군산 공군기지. 이 공군기지 내에 있는 실험실은 미 공군의 생화학 증강팀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내년까지 평택에 있는 캠프 브리, 여기에도 미 육군이 관할하는 생화학 실험실을 추가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고, 이에 덧붙여서 부산 제8 그 부두에도 하겠다. 그러면 서울, 평택에 이제 캠프 브리와 오산 공군기지가 있죠. 군산, 부산, 예? 이게 미국의 이제 이 생물학 실험이 어떻게 보면 전국화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여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우려, 불안, 의혹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아마 제가 이걸 이제 그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국회가 이제 새로 들어가셨으니까 저도 꼭 반성하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국회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네 축구만 해요. 예, 이슈가 있으면 그걸 잠깐 반짝했다가 그냥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것에 또 몰려다니고. 그래서 이게 작년 4월 27일 날 사건이거든요. 4월 27일 날 벌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미 간에 무슨 조사 보고서 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이제 하고 나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심지어 저도 그 뒤로는 관심 갖지 못했어요. 바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새로 부산항에다 하겠다는 뭐 이런 기사나 지카 바이러스가 나니까 다시 한번 들춰보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해서 속기록을 한번 다시 봐봤더니 사건이 벌어지고 국방위가 열렸는데 벌어지고 이제 살아있는 탄저균이 들어왔고 22명이 탄저균의 제독을 새로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방장관과 질의응답을 했던 속기록을 보니까 이게 그러면 탄저균이 처음 배송된 거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장관이 당연히 처음 배송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아니 살아있는 거 말고 살아있든 죽어있든 처음 배송된 거냐 그랬더니 처음 배송된 걸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이지 않다. 이 실험실이 9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가 처음으로 배송됐다는 게 말이 되냐. 네. 자기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최후에 그 이후에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16차례 네. 배송이 됐고 실험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국방위원회에서 한번 정회가 됐는데 뭐 때문에 정회가 됐었냐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출석시켜라 네네.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야 뭐 내용을 물어볼 거 아니냐 네. 라고 하니까 사실은 연합사령관이 나와야 되는데 네. 뭐 그랬더니 국방장관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연합사령관이 관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연합사령관이 와도 내용을 아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김광기 의원께서 라고 오늘 어떻게 이제 보면 그렇게 국방장관 얘기하니까 제가 장관한테 그 논리로 치면 연합사령관도 모르면 국방장관도 하나도 모르는데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개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방장관도 몰랐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상태로 우리 지금 이 정부 자체가 시간까지도 있고. 몰랐구만.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퇴임하는 국방위원회 회의 때 네. 부산항 질문을 했어요. 네. 그게 기사가 난 거거든요. 네, 네. 기사로 나서 사실 확인을 질문을 드렸더니 그 내용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아서 네. 확인을 해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네.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신문에 보도가 날 정도로 부산항에다가 새로 추가적인 주피터 프로그램의 실험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은 공식 발표를 거의 한 거고 네. 언론에 한국 기사에도 났는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국방장관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16차례 중에 한 번만 미군이 지금 살아있는 탄저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마지막 것에 네. 들켜서 네, 네. 그런 것이지. 네. 그것도 이 탄저균을 우리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전 세계. 네. 전 세계 몇 군데 보냈어요. 근데 호주에 있는 데서 걸린 거 아닙니까? 네. 살아있는 탄저균이다. 누구 뭔 일이냐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동시에 발송했던 페덱스 송장 번호 확인해 보니까 한국도 보냈다라고 하는 걸로 나와서 조사를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로 있었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저희는 거의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네.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실험을 하고 있었고 그 네. 이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국방부 장관의 설명이 그 주한미군 사령관 불러다 앉혀봐야 그 양반도 잘 모른다. 그거 아닙니까? 한미 연합사령관 불러도 모른다. 예, 예. 주한미군 사령관은 알겠죠. 예. 아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으니까 다르지 않나? 한미 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주한미군 부사령관 저희 얘기하는 그 겸직하고 있으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을 불러다 앉혀놔서 얘기 들어봐야 잘 모른다. 이 얘기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주피터 프로그램을 주한미군이 운영하는지 알고 있어요. 예, 언론도 그렇게 대부분 다 보도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피터 프로그램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출발점이 이건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의 생화학 그 사령부가 직할로 운영하는 겁니다. 네. 직할로 운영하고 그래서 이런 주로 이제 연구 실험은 그 에지워드 생화학센터가 하고 그래서 실험실에 나와 있는 요원들은 주한미군 소속이 아니라 이 에지워드 생화학센터 여기 연구원들이에요. 예, 연구원들이에요. 그리고 이 연구원들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미 군부 인사들은 공군기지에 있는 실험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공군 산하에 생화학 증강팀이 있습니다. 이 요원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군 실험실은 미 육군 공중보건사령부 요원들이 오는 겁니다. 복잡하네, 뭐. 네, 그러니까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펜타곤 직할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 주피터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주한미군 기지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네네. 그 지휘 감독 통제 지휘관의 그걸 벗어나서 네. 미군의 직할 부대가 네. 와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독자적 프로그램으로 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주피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실 네. 많은 분들이
뭐 오해라고 할까요?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네.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우리가 연합사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둘이 합의해가지고 상의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령관은 미국 사령관이고 네.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사람은 부사령관일 뿐인 거고 네. 그것도 모든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자체적으로 할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네. 같이 할 것 부분만 그냥 같이 한국군이 필요할 때만 미군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예. 생각은 우리 군이 필요할 때만 미군을 사용하는 거다. 뭐 전력 자원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전혀 반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탄저적인 파문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국방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쪽에도 이건 최초다. 탄저적인 반응이 최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게 16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거짓말했다. 그때 시민단체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추천건데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잘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 내 주피터 프로그램은 미 펜타곤의 직할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휘 통제권이 없습니다. 통제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요원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지휘 개선상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국방부에서 우리 국방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 탄저적인 파문 이후에 미국 국방부가 사균화된 생물 샘플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는 해외 배송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게 유지되고 있다고 최근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 에즈워드 센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이걸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어려운 용어들 다 사전 찾아가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주목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건 뭐냐면 지난 4개월 동안 주피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증강됐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전에는 하루에 생물 샘플을 두세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이제는 12개. 현재 가동 중인 3개의 모든 실험에서 하루 평균 12개의 생물 샘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부 대변인은 작년 탄저적인 파문 이후에 미국에 추가적으로 이런 세균 샘플을 한국에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여기서 몇 개월 사이에 3-4배로 늘어난 상태예요. 그럼 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이 생물 샘플은 어디서 온 거냐? 그럼 탄저적인 파문에 이전에 온 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계속 미국은 보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한국 국방부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에지우드 생화학센터에서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지금 근거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주한미군 사령부나 우리 국방부는 계속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말하자면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런 어려운데 어렵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미사일을 직접 발사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이 생화학 실험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용산에서 하고 있냐면 서울 한가운데잖아요. 근데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의학적인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화학 무기에 대한 포집을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를 쉽게 말하면 뿌려가지고 얼마나 빨리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탐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추적하고 있어요. 공기 중에 포집 발산시켜요. 근데 그게 더 확산되지 않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일단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건 조금 약간 괴담인데 이때 벌어졌을 때가 메르스 사건이 났던 때예요.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메르스랑 이게 연관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그건 의학적으로 아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걸 사실관계가 밝혀졌지만 그럴 정도로 괴담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실제 어떤 예전에 한강이란 영화였던가요? 그런 것처럼 어떤 독약 물질을 괴물이었죠. 송강호 나오고 그것처럼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게 발산되고 지금 탄저균만이 이제 이슈가 살아있는 균이 왔으니까 탄저균이 됐지만 이때 이제 1년 전에 나왔던 게 버톨리늄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훨씬 더 산적균보다 뭐 한 30배에서 100배 가까이 더 독한 그 뭐 몇 그램이면은 몇만 명이 살상된다라고 하는 보톨리늄이 이제 같이 도입돼가지고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거든요. 네. 보톨리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톡스. 보톡스의 원재료. 그걸 아주 희석시켜가지고 보톡스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런 겁니까? 네. 이게 또 뭐 위험하기도 하지만 유용한 점. 그런 용도는 이제 연구 개발에 허용이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 이제 아주 희석시켜서 쓰는 건데, 이건 이제 원액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죠. 근데 실제 얼마나 확산됐는지 그 실험실은 안정성이 있는 건지를 모르고 심지어 1년 전에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국방위원회도 한번 가보자 했더니 국방위원회는 거절당했어요. 못 온다 해가지고 현장 파악도 못 해봤고 그러면 이제 그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합동조사위원회 만들어졌죠. 벌어지고 그것이 만들어진 건 한 2달 후예요. 두 달 더 후예요. 실무단을 바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현장 조사를 그러면 가본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군사 전문가보다 보건 전문가인 게 맞겠다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보건 전문가들과 군 전문가들이 이제 가본다고 갔어요. 현장을 주한미군 기지에 들어갔습니다. 오산 기지에 갔어요. 오산 기지에 아니요 용산에 갔더니 주한미군이 이미 다 폐쇄를 시켰고 제독을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파견한 조사단이 거기를 못 가봤어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런 정도로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참 자,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왜 하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규제하는 우리 질병관리본부나 어떤 국내 담당 기관이 있고 또 우리가 이런 화물이 살아서 뭐 탄저균이 들어온다, 보톨륨이 들어온다 했을 때 우리 국가 주권은 검역 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서 일단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후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사후 대책이 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소파 개정의 필요성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한미행정협정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역 주권이라는 것이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 가져야 될 것인데 우리 소파 규정에 보면 미군 부대로 오는 수화물에 대해서는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검역도 세관도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페덱스로 온 것은 군사 우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신처가 주한미군 기지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도 일반 그 택배 회사인 페덱스의 물품도 통관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파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여야의 의원이 전부 다 제기를 했더니 국방장관이 소파의 개정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부 시행 규정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1년이 훨씬 넘도록 지금 시행 규정에 대한 합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페덱스로 살아있는 세균이 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군 기지로 모르죠. 오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데 상식적인 검역 주권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20대 국회에서 이걸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러니까 이걸 보수 언론에서는 주한미군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부분들이 그 세균이 얼마나 실험이 위험한가를 좌파들이 막 그냥 부풀려 가지고 이것도 공포 괴담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위험한지 아닌지 자체에 대한 건 우리 주권이 살아있을 때. 그렇죠.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미군이 하는 거니까 다 안전하다. 미군이 하니까 다 믿어줘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 지금. 또 중요하게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제 JTBC 보도가 나온 다음에 국방부하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야, 니들 영어 공부 좀 해라. 니들 잘못 번역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JTBC 보도는 이제 주피터 프로그램에 지카 바이러스가 포함돼서 이걸 실험을 할 계획이 확인됐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국방부나 주한미군 사령부는 실험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카 바이러스의 탐지 능력을 추가하기로 한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 샘플 가지고 뭐 테스트해 가지고 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아니라 탐지 능력을 향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탐지 능력의 핵심이 뭐냐면 탐지 능력에서 요구되는 게 뭐냐면 이 생화학 세균 샘플을 수집해서 예비적인 분석을 거쳐야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시설이 탐지할 수 있는 점들을 갖다 확인하려면 그 생물전 세균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듀워드 생화학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로 실험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도 제가 보기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국방부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사령부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첫 번째 질문하셨던 거 그것을 보면 답은 간단해요. 대한민국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위험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네. 그렇게 쉽게 용이하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미국에서 하겠죠. 미국 본토에서 하거나 미국은 자기들이 하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서 합니다. 혹시 모르는 인명사고의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근데 워싱턴 한가운데서 하진 않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 부산에서 옮겨오면서 뭐라고 서울, 국방부가 부산. 말했냐면 부산이 이 제2의 도시니까 부산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에서 실험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부산시가 질의를 하니까. 그러면 워싱턴에서 하고 뉴욕에서 실험을 해야죠. 뉴욕 시민들과 워싱턴 시민들 안 지킬 겁니까? LA 시민들 안 지킬 거예요? 근데 왜 사막 한가운데서 합니까? 위험한 실험이고 그렇죠. 혹시 모르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정말 어려운 실험을 하고 이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의 실험이나 실험균이 오더라도 내용을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무기를 돈 들여서 몇조 원어치를 그냥 우리가 사기당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의 생명에 차라리 그냥 몇조 원어치 물건을 사주고 말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만약에 몇 그램만 혹은 그 단 몇 초만이라도 창문이 잘못 열렸거나 뭐 어떻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미동맹 그 자체를 위해서도 대단히 위험한 거죠. 뭐 괴담이 여러 가지 유행했다고 합니다만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누가 지카 바이러스에 뭐 미군 기지 인근에 있는 주민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된다라든지 탄저균이나 뭐 이런 어떤 그 독성 물질에 감염이 된다라든지 그러면 그 추초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면 사람들은 뭐예요? 주한미군을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실제 유출된 사례가 있죠. 저기 2001년에 이제 9.11 테러가 발생하고 그 직후에 이제 탄저균 넣어서 탄저균이 배달이 돼가지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때 미국이 아주 최대 위기에 빠졌다고 봐야겠는데 나중에 그 탄저균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이 보니까 미 육군의 그 생화학 실험에 쓰였던 탄저균과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과학자들의 증언이 그 범인도 그 연구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결론이 나왔었죠. 결국은 이건 알카에다나 그 테러 세력이 아니라 미국의 실험실 내에서 이게 유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란 말이에요. 실제 유출된 사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과거에 러시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때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살상된 사례가 있고 이건 엄연히 이 무기에는 공격용이다, 방어용이다 써있지가 않다고. 의미가 없죠. 존재하는 그 자체가 위험이니까. 이거의 방어 시스템, 뭐 생물학 포털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이 점점 더 위험한 어떤 세균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명목에서 이 방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치명적인 세균이 필요한. 이것이 이제 동반해서 그 악순환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실제 이런 걸 뭐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북한보다 앞서서 더 치명적인 세균을 들여와 보는. 이것이 이제 안보 논리의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방금 전에 그 김종대 의원께서 왜 한국에서 이런 어떤 이 주피터 프로젝트가 은밀하게 비밀리에 이렇게 계속 그 추진이 되고 있는 거냐.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짚어볼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김광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그 어떤 동맹국보다 한국이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2013년인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처럼 우호적인 나라가 없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운영이 되면 미국은 생물무기 금지협약 가입국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는 뭐 공격용 방어용을 구분하지 않고 평화적인 목적, 그러니까 즉 민간용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런 어떤 이제 그 생물무기에 대한 연구 개발, 실험, 보유, 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 자기들이 BWC, 자기들이 뭐 세계적으로 어떤 뭐 국제 규범을 잘 준수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물무기 금지 협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비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한국에서 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에즈워드 센터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피터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펜타곤 지칼입니다. 주한미군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한국에서 한 그 실험 분석 결과는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주피터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가 글로벌 생화학전 탐지 포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실시간 웹으로 이런 어떤 이 정보들을 갖다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전 세계 미군망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실험한 결과가 예를 들면 이라크 주둔 미군한테도 가는 거고, 아프간 주둔 미군한테도 가는 거고, 예? 유럽 주둔 미군한테도 가는 거고, 주일 미군한테도 가고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이 미국의 그 생화학전 실험의 허브처럼 되고 있는 겁니다. 허브처럼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에즈워드 센터 그 홈페이지 바로 나왔냐면 이건 아주 태평양 지역의 좋은 모델이다. 그래서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서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본의 그 도쿄 인근에 있는 자마 그 미군 기지가 마찬가지 한국에서 그 이제 수행해 왔던 실험실과 유사한 형태의 실험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이 캠프 험프리에 있는 이 육군이 관할하는 실험과 흡사한 거를 주일 미군 기지에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 제가 하나 추론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산항해 제8부두에 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추가한 이유는 이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시설에서 그 이제 쌓아 올린 노하우를 부산항을 통해서 주일미군 쪽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추론도 가능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방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방부는 작년 12월 달에 이런 문제들이 관련해서 뭐 합의 권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 부사령관하고 이제 사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군이 이런 어떤 생물 샘플을 갖다 한국에 반입할 때는 통보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이 반입할 때. 근데 이 합의 권고안 서명 주체하고 이 주피터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이게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고,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주한미군 사람한테 혹시 뭐 오는 거 있냐?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주한미군 사람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럼 없다는 걸 이제 인지하는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오산 군산기지, 그 다음에 용산기지의 세 군데서의 이 세균 실험이 과거보다 3-4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전혀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사실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건 군사주권하고도 다른 하나의 어떤 그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검역주권인데, 이 검역주권을 소홀히 했다가 이명박 정부 첫해 그 광우병 그렇죠. 파동이 났다는 거를 그 교훈을 벌써 이 정부가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광우병보다 더 위험한 이거는 상당히 큰 시민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만이라도 일단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재작년에 이제 북한 무인기 파동 벌어졌을 때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편에서 북한이 무인기에다가 탄저균 1kg만 싣고 서울 상공에서 뿌리면 수십만 명이 죽는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괴담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시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마치 이제 반미 종북인 것처럼 몰아붙인 이념적인 색깔로 전혀 볼 사안이 아니다. 이건 정말 주권의 문제도 있지만 이 국민들의 생명의 안전이 달려있는 이런 어떤 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우리 김광진 의원이랑 저랑 밖에서 서포트 열심히 해줄 테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도 안에서 국회 오늘 안에서 숙제를 많이 해주시네. 네. 숙제 중에 하나만 더 드리면 그 사건 발생 후 22명이 제도 대상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된 건지 이후에 계속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고를 시킨 건지 뭐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확인할 게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그 동맹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한미 동맹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심정적으로 이렇게 동맹에 의존하는 심리가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안이함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난의 예감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바로 잡아야 될 최우선적인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이 생물학에 관해서는 전 솔직히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한번 잘 살펴봅시다. 앞으로도 뭐 이제 또 이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면 최대한 좀 쉽게. 근데 이게 쉽게 설명하려면 이거 100%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소화하기 힘든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또 중요한 어떤 그 상황이 온다고 판단이 되면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깊이 있게 한번 털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좀 우리가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진짜 뭐 이번 주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의원님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김광진 의원께서 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 연구소 준비도 잘 되시길 바라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3일 근무했는데 한 3년 근무한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뭐 기대가 큽니다만 너무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그 우리 김종대 의원께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천천히 좀 지켜볼 건 지켜보고 또 응원할 건 응원하고 또 감시할 건 감시하면서 의정 활동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진짜 뭐 이번 주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nymore. So give me the sun.